오늘 제목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월가 380조 원 증발, 제2의 금융위기 오나. 최근 16억 달러 사모펀드의 환매 연구 중단 사태가 있었죠. 최근 월가의 대형 운영사 블루아울 캐피탈이 운영하는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환매 중단을 선언했어요. 이는 단순한 개별 펀드의 부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펀드를 환매 중단한다는 것은 이거 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제2의 금융위기 전조 증상이라고 불리면서 월가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스 포칼립스라는 이 소프트웨어의 종말이라는 얘기도 막 시중에서 막 나돌고 있고요. 이 사스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내 PC에다가 프로그램을 까는 거였어요. CD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내 PC에서 이용을 했는데, 만약에 출장을 가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깐 PC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생기면서 PC에 깔린 소프트웨어 없이 외부에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게 되면 아이디하고 비치면은 그 전에 PC에 깔았던 것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사스예요. 이런 것들은 구독료가 있죠. 매월 얼마씩 사용료를 내고 쓰게 되죠. 장점이 뭐냐면 매달 꾸준하게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엔트로픽에 AI 에이전트가 생깁니다. 얘는 기존에 있던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직접 이 법률, 회계 이런 프로그램들을 직접 짜버립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프로그램까지 직접 만들어가지고 수십 명이 하던 일을 AI가 수초 만에 그냥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던 사스 기반은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출이 반토막 나기 시작하죠. B2B 기업들은. 거기다 사모펀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실정이 옵니다. 돈을 못 버니까 꾸준하게 들어오는 안정적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대출을 해준 사모펀드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눈치 빠른 이 아폴로 같은 스마트머니는 작년에 위험을 감지하고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비중을 좀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뛰어든 중소형 펀드들은 이 부실 채권을 고스란히 고스란히 된 거죠. 장부상 가치 평가의 한계로 인해 숨겨져 있던 부실이 튀어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에 자산을 헐값에 매각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환매를 중단을 했던 거고요. 이 돈들은 어디로 갔냐? 인프라 투자하는 쪽으로 많이 갔어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는 이 CMO가 문제였죠. 여러가지 정급 펀드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용도를 좀 좋게 매긴 다음에 다시 기관들에 판매를 하면 요 기관들은 또 다시 요걸 또 묶어가지고 또 다른 기관에 팔고 또 얘들은 묶어서 또 팔고, 부실화된 주택담보대출이 한 군데서 퍼지기 시작하니까 연쇄 부도가 나면서 2008년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죠. 현재 사스의 사모대출이 나갔는데 여기 CLO죠. 이런 기초자산은 중소기업, 특히 AI 전환기 노인 사스 기업의 대출 채권이에요. 리스크 높은 기업 대출을 모아 쪼개서 팔고 있고, 본질적으로 2008년 구조와 데칼코만이라는 거. 다시 설명하자면, 개별 대출은 위험하지만 수천 개를 묶으면 안전해진다는 오류가 있었죠. 또 등급도 세분화하고 선순위부터 후순위까지 등급을 나눠 투자자 입맛에 맞게 포장을 했고, 과거의 썩은 집이 현재는 도태되는 기업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런 기초자산의 부실은. (2008년도) 부실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을 이런 쓰레기 정크펀드를 막 묶어가지고 가져오면 신용사에서 AA 등급으로 남발을 했어요. 현재는 장부평가 방식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한 95%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제일 거래가 매일 되지 않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자체 모델로 가치를 매기죠. 이는 AI 혁신으로 인해 펀더멘털이 훼손된 기업들의 부실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 방압 역할을 하며 대규모 환매 요구가 발생할 때 민낯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물론 2008년과 지금의 이제 현재 상호 대출은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개인 주택 담보 대출을 묶었던 거야. 현재는 이제 중견기업의 대출을 묶은 거. 요 차이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리스크라는 거죠. 시장은 요걸 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으로 돌아가서 다우존스를 볼까요? 다우존스는 현재 추세를 이루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요게 이제 60일선인데 미국 시장은 21선 우리나라보다는 60일선을 봅니다. 그리고 200일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61선을 이탈했다가도 추세를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다우존스보다는 살짝 꺾인 느낌이 있지만 추세를 이탈했다가 바로 복구하고 현재는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편이죠. 근데 문제는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은 요때 사스 문제가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그 후로 떨어진 다음에 현재는 복구를 못하고 현재 추세를 이탈한 상태예요. 요때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차트의 흐름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복구를 해야겠죠. 빨리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되냐? 코스피를 우선 봐야겠죠. 물론 코스닥도 중요하죠. 어차피 소프트웨어 쪽은 문제가 생기면 코스닥 쪽이 더 많이 생기긴 하지만 어차피 그게 문제 생기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것은 제일 먼저 오르는 놈이 가장 먼저 빠지게 돼 있어요. 현재로서는 이 구간에서는 거래가 만약에 여기서 2배 이상 터지면서 이렇게 터지면서 음봉으로 윗꼬리 달면서 계속 밀고 내려온다. 그 상태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이런 구간, 횡보해서 상승했던 이런 구간까지 여기가 21선이죠. 깨면서 거래가 폭발한다고 하면은 미리 눈치채고 좀 도망을 가야 됩니다. 왜냐면 시장이 흥분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흥분을 좀 가다듬고 안정감을 찾을 때는 매수를 좀 자제하면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현금 확보는 조금 필수인 것 같아요. 일정 부분 현금. 왜냐면 떨어지면 사야 될 현금은 좀 가지고 있어야겠죠.